도형의 이동은 크게 점하고 점의 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이라고 하면 x, y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도형이라고 한다면은 f, x, y는 0. 이런 식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은 평행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은 그냥 선생님이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기 어렵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꼼꼼히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하길 바라요. 점과 도형 이동이 표현되는 게 좀 거꾸로죠. 점에서 플러스가 도형에서 마이너스로 표현되고 그런 거죠. 평행 이동이 좀 그렇고 대칭 이동은 이제 사실 거꾸로인데 똑같이 보이죠.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 똑같습니다. 이따가는 이제 그게 왜 똑같은지도 세세하게 설명할게요. 어쨌든 x축 방향, y축 방향,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는 x 대칭, y는 x 대칭. 이런 것도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들이 포인트라고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닌 것들이 이제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한다면 A, B의 대칭과 y는 ax 플러스 b의 대칭. 그러니까 일반적인 점대칭, 일반적인 선대칭 이렇게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게 이 점이 여기에 대칭 이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좋냐면요. 대상 점이 어떤 점에 대칭 이동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점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때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걸 구하는 느낌보다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걸 구하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대칭의 중심 점이 되겠죠. 일반적인 선대칭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도형이든 점이든 이게 이제 여기에 대칭 이동이 되겠죠? 너무 반타게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칭해서 이렇게 이게 y는 ax 플러스 b. 나는 이게 대칭 이동된 이 점을 구하고 싶은 건데 역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걸 구하는 느낌보다는 이 두 개의 대칭 축이 되는 것을 구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대칭의 중심, 대칭 축이 평균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합으로 인식하면 편합니다.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것의 두 배가 나온대요. 그러려면은 A의 두 배가 나온대요. X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B의 두 배를 확보하고 Y를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은 A의 두 배, B의 두 배가 나오죠.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원점 대칭에 대해서 X축 대칭을 한번 하고 Y축 대칭을 연달아서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X는 A라는 직선에 대칭하고 Y는 B라는 직선에 대칭하고 를 연달아서 하는 걸로 한 것도 의미가 있죠. X는 A에 대칭하면은 Y 값은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그 X 좌표가 2A-X,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는 x좌표는 똑같을 텐데 y좌표가 2b-y가 될 겁니다. 네. 이것도 각각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응?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만 결론만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뭐 이렇게 공식관에서 뭐 쓰는 게 없습니다. 쓰는 게 없고 여기 좌표 두 개를 구해요.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를 구하는 문제니까 조건 두 개를 확보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조건 두 개가 뭐냐면 중점과 수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이죠. 대칭축이. 그래서 네, 여기 이제 미수로 잡고 뭐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이겠다 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식으로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 A하고 수직 기울기다. 물론 시간을 더 잡아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신경 쓰면 좋을 만한 것은 근데 마침 여기 기울기 A가 뿔과 1일 때 만큼은 공식화 시킬 수 있다는 거. x, y가 y는 x 플러스 b의 대칭일 때 x, y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대칭일 때 어떻게 하냐? 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여기서 착안했었는데 여기가 x, y가 y는 x의 대칭하면은 x, y가 뒤바뀝니다. 그죠? 그게 꼭 x가 y 되고 y가 x 된 느낌이야. 여기도 y는 마이너스 x에 치면은 x, y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됩니다. y가 마이너스 x 되고 x가 마이너스 y 되는 그냥 이 식에서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의 느낌이거든요. 그게 여기 포함이다. 여기서 이제 y는 x 플러스 p가 됩니다. y 좌표가 x 플러스 p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x 좌표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 p를 넘기면 y 마이너스 p가 되잖아요. 이렇게 y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에 대칭된 점은 어떻게 되냐? y 좌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x는 이제 이거 두 개 자리만 바꾸면 되는데 마이너스 y 플러스 p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최단 거리.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도형회동의 이 일반적인 이 내용이 충분히 익숙하다면 그럼 이게 이제 마플 시너지도 만약에 유형이 뭐 20개면은 한 15개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한 5개가 지금 제가 따라한 거 이것과 최단 거리.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전적인 어떤 대비를 할 때 최단 거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 크게 유형 두 가지예요. 크게 유형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은데 기본적인 접근은 뭐냐면 두 점이 있는데 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들려서 가는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경유하는 그 선이 두 점의 한쪽에 있을 때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점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그럼 이제 A, B였는데 A에서 B로 가지고 A에서 B 다시로 이 선을 들려서 가는 최단 거리는 경유지 양쪽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직선 거리가 최단 거리인 거 우리가 아니까. 네. 네, 이걸 써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X축일 수도 있고 Y축일 수도 있고 뭐 Y는 X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칭 정도, 투대칭 정도 할 수 있으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풀 수 있는 원리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성적보고 혼낼 차례인가요? 대답을 못하면 왜 대칭 이동시켜서 쭉 일직선으로 그으면은 그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될까? 그 다음에 그 교점이 최단 거리가 되는 경유점
점이 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수직 그 이등분 삼각형. 네. 수직 이등분선, 이등분선 합총 그 정도 얘기했으면 다 얘기한 거예요. 자, 대칭이란 것은 이 대칭 축이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거고 그때 여기는 이등분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AP 더하기 PB에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 AP 더하기 PB하고 PB' 같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쉽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최소값이 되게 명확해요. A, B' 됩니다. 네, 이게 원래예요. 그 원리를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네. 여기가 어디에서 튕겨도 여기서 튕겼다고 해도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무조건 어딜 튕겨도 이등분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같습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유형은 경유지가 두 개일 때입니다. 그리고 점도 두 개를 주는 경우가 있죠. 많죠. A, B 이렇게. 그래서 A에서 어디 들려서 어디를 이렇게 간 거. 그럼 각각 대칭 이동을 시키고 쭉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최단 거리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거리가 항상 같기 때문에 어딜 들리든지 간에.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굳이 써보자면 AP, PQ, QB 이것이 무엇 같냐라고 한다면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이것과 같거든. 그렇다면은 근데 이게 경유지를 사이에 두고 있다면 최단 거리가 A-B' 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원리예요. 물론 난이도 높게 해서 여러 번 튕기게 하긴 하는데 두 번 튕기는 것 같이 이해하시면 대부분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전적인 영역에서 유형 두 가지를 더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이 각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출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세요. 이 문제인데 질문을 좀 다르게 하는 거야. 질문 그러니까 여기도 점 A를 주는 게 아니고 점을 하나만 줘요. 뭐 A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렸다가 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는 A 다시 이렇게 하겠죠. 그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A 다시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게 대칭된 점까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두 개가 합동이에요. 삼각형이. 알겠어요? 네. 소준이 이해하나? 무슨 말하는지 내가? 그 다음에 A를 저쪽으로 대칭으로 시켜서 A 2' 만들었으면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각이 같고 여기 각이 같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아까 각이 두 개가 됩니다. 이 유형이 있어요. 이걸 건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처음에 준 각이 45도였으면은 지금 이 각이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직각 이등분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같은 걸 구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건 이제 부채꼴 같은 상황이 이 거리가 다 같아. 이 거리 다 같으니까 이게 부채꼴 같은 상황이라고. 알겠어? 그게 접힌 게 펼쳐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유형인데 다리 건너는 거지. A에서 뭐 건너편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 사실 강이 있어.
그래서 다리를 만들고 싶어 라는 문제인 거죠. 이거 이제 마플 시너지의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푼다. 딱 그것만 정해뒀는데 혹시 다리가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리를 선으로 만듭니다. 다리가 그 강의 폭이 있잖아. 그 강을 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당겨버리는 거지. 당기면서 B가 있으면 어디다 다리를 놔야지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 길이는 고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당겨버리는 거지. 이걸 당겨서 이쪽으로 이제 통일시켜버리면 이 B도 똑같이 당겨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당겨진 점으로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포인트, 여기가 이제 다리를 지어야 되는 포인트야. 이 상태에서 다시 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이제 회복이 되죠. 강을 건널 때 길이가 전체 시나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네. 맞으면은 여기를 뭐 PQ라고 해서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시나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늘 강의 폭이 뭐 3m여서 3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하고 풀면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경유지가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쭉 이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이동의 브리핑 끝났어요. 간단하게 간략 버전으로. 이게 머릿속에 다 잘 정리되어 있는 거라면 여기 이제 문제 풀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네, 하나하나 정돈하셔야 됩니다. 크게 저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거 일반적인 전대칭, 일반적인 선대칭, 최단거리 이렇게 세 가지 던져드렸어요. 좋아요, 지훈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좀 세부사항을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얘기했는데 세부사항을 얘기하는 게 저 전대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이 정도로 하자. 아예 다른 얘기 참 느껴지게 해봐야겠지. 지훈아, y x, y가 x는 a 뭐 이런 선이겠지? 거기에 대칭이 되겠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지? 그쵸, 2a-x 여기 똑같고 이렇게 된다고 설명한 거예요. 네, 이런 조건은 수학 그러니까 중앙고사 때부터 많이 봤었을 겁니다. 사실 2차 함수 때부터 나오는데 이 식이 뭐를 의미하죠? 축이 네, 축이 2인 함수이다 라는 거야, fx가. 저는 이렇게 뭐 설명을 했었죠. x가 2인 그런 선이 있다면 2에서 x만큼 온 지점의 함수값과 x만큼 앞선 지점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지. x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게 항상 같은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대칭이 되게 됩니다. 식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보시면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 fx는 f 4-x 이걸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축이 이것도 축이 2라는 말이야. 알겠어요? 네, 이것도 축이란 말이야. 이걸
제가 도형이동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지훈아, 다시 너가 대답해봐. 나 지금 점의 이동을 얘기했어. 도형의 이동을 보자. fx, y는 0. 이 도형을 x는 a, 뭐 이런 선에 대칭 이동시키면 식이 어떻게 될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처음부터 쌤은 대칭 이동의 경우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표현되는 방식이 똑같다 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정말 모든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대칭 이동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사용하기가. 그게 이렇게 단순한 대칭이 아니어도 이런 네. 일반적인 대칭도 점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종종 만나는 식의 형태입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Y축 대칭, 우함수, 짝수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Y축 대칭인 걸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면 그 두 개는 서로 y축 대칭일 거예요. 왜냐하면 x9만 바뀌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서로 같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한다면 y축 대칭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다는 뜻이야. fx 입장에서는. 그죠? y축 대칭을 해버렸는데 그대로 자기 자신이야. 그 얘기는 자기가 이미 y축 대칭한 뜻이에요. 이미 y축 대칭이니까 다시 y축 대칭을 해도 똑같은 거지. 오케이. 자, 이건 서로 x는 a의 대칭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같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함수를 x는 a의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어. 그게 무슨 말일까? 예? 그게 원래 x는 a의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그 표현이에요. 이게. a가 뭔지 알겠어요? a가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이건 x는 2의 대칭이에요. 이것도 x는 2의 대칭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 이 형태를 아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도형의 이동과 결부시켜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x에다가 어떤 수를 넣든, 그러니까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311을 넣든 이 괄호 안에 값 있잖아요. 여기다 1 넣으면 3 나오고 1 나온다. 뭐 2를 넣으면 4 나오고 6 나오고 이렇게. 근데 어떤 값을 넣든 두 값의 합이 뭐 나올까요? 4 나옵니다. 뿔마 x 사라지니까 x가 어떤 수든 상관없어요. 그게 이 두 식의 공통점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x값의 합이 4다. 이걸 평균으로 치환해서 얘기해보세요. x값의 합이 4다. 이게 뭘 의미하죠? 표현 좀 해봐요. x값의 합이 4다. 이걸 평균으로 표현하면 얘 평균이 2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x값의 평균이 중점이 가운데가 2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2라는 거 기준으로 대칭적인 x값에 대해서는 y값이 다 같다는 식이야. y값이 같다는 식이라고. 그러니까 2의 대칭적으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f3 플러스 x는 f1 마이너스 x. 이것도 똑같이 x는 2의 대칭인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교육과정이 안 나오니까 사실 설명을 자세히 할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F 3 플러스 X는 6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X 이런 식을 주고 fx가 이런 쪽을 만족시킨다. 다음에 대해서 뭐 대답하여라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아는 부분이 이제 됐어요. x는 2의 대칭인 거예요. 근데 이건 뭐를 할까? 600이 이거는 자 이제 봅시다. 이걸 y는 b의 대칭으로 지켜봐요. 지금 어떻게 돼요? 점을 네, x, 2b 마이너스 y가 되죠. 그죠? 네. 여러분 fx가 y예요. fx y로 가보세요. 그럼 이게 y고요. y는 6 마이너스 y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게 이 두 개는 어디에 대칭이겠어요? 3. y는 3의 대칭이에요. y는 3에. 알겠어? 근데 그게 같대. 그럼 그 함수 자체가 원래 y는 3의 대칭한 뜻이야. 근데 아까 x는 2의 대칭이었잖아. x는 2의 대칭이기도 한데 y는 3의 대칭이니까 이 fx는 2, 3의 대칭인 그런 그래프인 거야. 이게 이제 가장 난이도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쓰는 것은 문제로는 만나게 되거든.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든가 너희들이 어떤 심화학습을 할 때. 근데 어차피 개념이 이 개념을 조금 발전시켜 쓰는 거니까 알았으면 좋겠어.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게 이제 뭐라 할 말이 없다. 이게 나오긴 나오니까 될 수 없네. 좋아요? 그러면은 네, 좀 할 수 있는 지점까지 다 얘기한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일 때 부호 차이가 생기는가? 해야 그거하고 그 다음에 미안해요. 이렇게 오랜만에 수업하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줄 몰랐죠. 도형의 이동은 왜 똑같아 보이니까 그걸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봅시다. 일단 뭐 x, y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을 때 x 플러스 2, y 플러스 3이 되는 것은 이건 너무 당연하게 뭐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 3만큼 갔으니까 그냥 잠깐 다 해석했죠? 그런데 이런 점들로 만들어진 식이 있는 거지. 이 도형, 이거 도형이죠. 이제 이거에 있는 모든 점을 이렇게 뭉치는 거야. 그랬을 때 새로운 식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이게 맞으면 F 여기는 이제 점이 A, B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점은 X, Y로 된 점도 이건 A, B로 된 점도 이렇게 생각할게요. 네. 이걸 A, B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C가 XY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XY 식을 하나 알아. XY 관계식을 하나 알아. 그리고 나는 AB의 식을 구하고 싶어. 근데 AB의 식은 아직 없어. 근데 AB와 XY의 관계식을 알잖아.
그래서 A 그 관계를 이용해서 저기에 침투시키는 거죠. 저기다가. 근데 XY 대신 AB가 나야 되니까 X는 하고 Y는 하고 정리해야 돼. X는 A 빼기 2, Y는 B 빼기 3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F A 빼기 2, B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A, B의 식이 나왔는데 나중에 슬그머니 XY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슬그머니 A, B 대신에. 알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여기를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동한 모든 점들로 구성된 식이 나온 거죠. 야, 이 정도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고 사실 이해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너희들 조용히도 때 맨날 나가는 게 뭐냐면 이거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하고 자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x 대칭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이만큼 그 다음에 뭐 y축 대칭 x축 대칭 할까? 축 대칭 x 방향으로 라고 쓸까? 그 다음에 또 y 방향으로 플러스만큼 이동 이렇게 막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섞여 있는 거 그거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많이 틀리죠. 이걸 이제 다 한번 해봐 라고 한 다음에 또 막 시켜야 되는데 그냥 같이 좀 합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명확하게 자기 생각만 꼭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지 같은지 보세요. 자, 이게 yx 대칭되면 어떻게 되죠? y, x 맞습니다. 이 도형은 여기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f, y, x는 0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좌표가 x축 방향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네, y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 도형이 x축 방향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네, y, x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명확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면 이제 이 다음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명확히 이해하냐면 어차피 점은 뻔하니까 굳이 먼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표는 자리가 x, y를 결정한다. 앞쪽이 무조건 x좌표야. y가 써있어도 그게 x좌표야. 뒤쪽이 y좌표. 그런데 식은 x가 x고 y가 y야. 왜냐면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25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내가 y-3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은 25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설마 이거 중심의 좌표를 3,2라고 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식에서는 위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x가 x인 거야. 그걸 이해하면 이 설명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아주 잘 이해하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막 대입해서 나오는 식이 다 뒤바뀌게 되는가? 그걸 정말 결론만 갖다 얘기하자면 항상 이해하면 되니까 x 더하기가 a일 때 그러니까 a는 이 식을 x는 하고 함수가 다 이항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다 바뀌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행이동이 아니고 대칭이동이잖아. x, y가 막 마이너스 y로 원점 대칭이 됐어.
근데 그게 이제 이게 A, B인 거야. 그럼 봐봐. A가 마이너스 X야. 그걸 X는 하고 쓰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A 돼. 이게 티가 안 난다고. 똑같다고. 불 앞에만 그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 뒤치 이동은 똑같이 표현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평이동은 더하기 몇이 빼기 몇이 되는 걸로 바뀌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이 말 듣고 이해를 했든 안 했든 너희들 다 이건 한 번쯤 정리하길 바래. 자, 마저 해보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X축 대칭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축 대칭. 이 좌표를. Y 플러스 X축 대칭이니까 네, Y 플러스 2 X좌표는 냅두고 Y좌표에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X축 대칭했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Y 그치. 마이너스 Y 해야 돼. 마이너스 Y. Y의 부를 바꿔야지. 저기는 Y 위치의 부를 바꾸는 거고 여기는 Y의 부를 바꾸는 거지. 마지막으로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Y 플러스 2, 마이너스 X 네 플러스 3 Y 쪽에 3을 더하면 되고 여기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Y, X 이 여기에서 어디를 건드냐? 당연히 Y를 건드려야지. Y 대신에 뭘 써야 돼? Y 빼기 3을 써야 돼. 괄호하고 Y 빼기 3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